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그룹을 맡고 있는 천준호 그룹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꼭 필요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얼 2021 행사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DT는 스피드와 스케일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DT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도구로서 클라우드가 있고, 그 클라우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는 마치 DT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여러 특장점들이 DT를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스트가 말한 5가지 클라우드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임의로 언제든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클라우드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물리적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나 혼자 독점할 때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속한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사업 현황에 맞게 언제든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나 사용하지 않은 용량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특장점들이 클라우드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예전에 사용하던 온프레미스의 사전 승인과 같은 이런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접근 제어 정책들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리소스 풀링처럼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나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관리하는 걸 더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확장과 축소 가능은 좋지만 그만큼 내가 보완해야 될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지만 보안은 초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꼭 클라우드와 같은 방식의 요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는 보안 비용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드란 한마디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는 서비스 모델에 의해서 IaaS, PaaS, SaaS로 나뉘게 되고,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따라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면 퍼블릭과 프라이빗 또는 온프레미스 이 셋 중에 2개 이상을 선택하신 경우,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 IaaS를 2번 선택하신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6칸의 선택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나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 보안할 것이 달라지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CSPM은 클라우드의 보안 형상을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흔히 보안 사고는 많이 들어보셨던 아마존의 S3의 이런 민감 정보 유출 사건들이 다 이 영역 안에서 벌어집니다. 커버하는 영역은 가장 좁아 보이지만 가장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두 번째로 세시는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경로에 대한 보안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PC나 모바일의 접속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재택근무자에 감염된 PC가 사내 시스템까지 전파시키는 사례를 종종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바로 세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CWPP는 클라우드상에 구축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작게는 백신도 CWPP 포함이 되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는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도 CWP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캐스비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임직원 내지는 평소와 다른 장소, 다른 IP로 접속하는 임직원이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이게 정말 임직원이 맞는지 혹은 해킹당한 아이디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 캐스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의 보안은 CSPM으로 형상을 관리하고, 세시로 경로를 보안하고, CWPP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캐스비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4갈래로 나뉜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업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같이 준수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공공이나 금융, 의료 같은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특한 보안 요구사항을 내놓기도 하고 특이한 보안 인증을 원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고 거기에 보안만 해도 어려운데 이번엔 업종까지 고려해야 되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제 외부의 컨설팅 같은 도움들이 필요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단순한 IaaS 하나만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DDoS나 IP 스와프, 파이어월 등을 이용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나의 서비스를 지키는 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런 보안 수단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아키텍처링 하는 것, 그리고 저 수단들을 24시간 잘 감시하면서 보안 관제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본입니다. 또한 반대편에서는 내부 임직원들이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 어떤 보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들의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는 IAM, 그리고 그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 관리하는 로깅, 그리고 이 외부와 내부의 모든 위험들을 정기적으로 오디트하는 이런 보안 진단들이 가장 기본 셋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사례는 조금만 더 복잡한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티 IaaS, 흔히 멀티 클라우드라고 부르시는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는 싱글과 동일하되 보안 정책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집니다. 통상 IaaS를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각 담당자 내지는 담당하는 조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조직이 담당할 때보다 좀 더 명시적인 보안 정책을 쓰실 필요가 있고 각 CSP가 다르다면 CSP마다 최적화된 보안 지침, 가이드, 체크리스트들을 작성해서 공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 볼 만한 것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WAP, 웹 어플리케이션 API 프로텍션이라는 뜻입니다. 멀티 IaaS를 이용할 경우에 각각의 IaaS마다 DDoS나 WAF나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할 것이 아니라 가상의 WAN 구간에 공통의 보안 관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런 외부 공격을 막는다면 어떤 CSP를 이용하건 어떤 CSP의 어떤 리전을 이용하건 하나의 가상의 관문을 통해서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파스까지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파스는 IaaS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들입니다. IaaS 환경을 대표하는 VM은 길게는 몇 년 이상, 짧게는 몇 달 정도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파스 환경에서 이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며칠에서 몇 분 이하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 속도를 지켜주기 위한 가용성을 감안했을 때 보안 역시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취약점 관리입니다.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컨테이너를 내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 외부의 컨테이너 안에는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숨어 있거나 랜섬웨어나 멀웨어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0.1%밖에 안 되는 작은 확률일지라도 그 확률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올라가기만 합니다. 물론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면 그 짧은 속도만큼 더 빨리 누적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DevSecOps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개발은 거의 대부분 DevSecOps를 따라가시기 마련입니다.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실운영기에 반영되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람이 하는 소스 리뷰나 시큐어 코드 체크 같은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컨테이너에 대한 직접적인 보안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쿠버네티스나 도커들에 대한 최적화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상시 실시간 진단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컨테이너 고유의 접근 제어 수단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관리도 있습니다. VM 시절에는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했지만 컨테이너들은 같은 VM 안에도 2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들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사례만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판은 저희의 경험과 주관을 통해서 만든 것이고 절대적인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보안 모판을 만들어 보시고 배치해 보시면서 저희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역량입니다. 저희 삼성 SDS는 여러 클라우드 보안의 레퍼런스와 수행 이력 등을 인정받아서 IDC가 국내 유일하게 인정하는 IDC 마켓 스페이스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아마존이 인정한 가장 아마존 보안을 잘하는 업체에게 부여하는 시큐리티 컴피턴시를 국내 최초로 받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보안성 이외에도 가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일수록 인적 역량과 솔루션들을 오케스트레이션 영역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경험을 겪어보았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겪고 계신 고민들도 함께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